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트레인에 관계없이 중고투자는 잠재 구매자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선사할 것이 확실합니다. 도장 작업은 내구성이 가장 뛰어나지는 않지만 본체 금속이 부식에 강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에서도 칩은 방금 형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에서는 크롬 부품이 빨리 마모됩니다. 첫 번째 겨울이 지나면 코팅이 흐려지고 심지어 부풀어 오릅니다. 문제는 교체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천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후드 잠금 장치가 약했습니다.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교체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보증 기계에서 무료로 수행됩니다. 앞 유리 및 뒷창 워셔 노즐도 위험에 처해 있으며 보증에 따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품의 가격은 꽤 비쌉니다. 하지만 추가로 방음 장치를 설치하려면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크로스오버를 진정시키고 싶은 사람은 그리 적지 않습니다. 표준 투싼을 너무 시끄럽게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소진되는 안개 등에 대해 불평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소 1년에 한 번은 교체해야 합니다. 때때로 중앙 잠금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2리터 4초는 오일 레벨이 부족하거나 촉매 장애로 인해 실린더 피스톤 그룹이 긁히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 오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은 잘못된 중화제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이미 5만에서 8만 킬로미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 즉시 교체하십시오. 촉매의 작동 부분은 세라믹 벌집 모양으로 구성됩니다. 파괴되면 사포로 실린더 벽을 긁는 것처럼 작은 세라믹 입자가 엔진으로 흡입됩니다. 그 결과 모터 수리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심지어 장치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는 1.6L 터보 엔진에는 이보다 덜 적용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아직 오작동에 대한 완전한 통계를 얻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터보차 저조차도 아직 어떤 식으로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사는 이미 수십만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두 가솔린 4초 모두 드라이브에 타이밍 체인이 있습니다. 서비스 수명은 약 20만 킬로미터이며 조기 스트레칭 사례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명 4에서 5년이 지나면 가솔린 엔진은 실과 오일실이 말라서 오일이 땀을 흘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진에는 일반적인 게스킷이 없습니다. 모든 부착물은 실런트에 장착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건조해지는 버릇이 있어요. 터보 디젤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터는 안정적입니다. 타이밍 드라이브에는 서비스 수명이 25만 킬로미터인 체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연료를 채우고 규정에 따라 오일과 필터를 교체하면 엔진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작업 후에는 엔진을 2에서 3분 동안 공회 전시켜 터빈 베어링을 시키거나 터보 타이머를 설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듀얼 클러치를 장착한 7단 DCT 로봇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최신 사본이라 할지라도 교통체증으로 인해 상자가 더듬거리고 갑자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긴급 수리의 이유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5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때 주의 깊은 운전자는 클러치 키트나 액추에이터 장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로봇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주요 절차는 4만에서 6만 킬로미터마다 정기적으로 오일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 변속기에서는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 싱크로나이저의 조기 마모로 인해 3단 기어를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의 경우 9만 킬로미터마다 오일을 교환하면 충분하지만 6밴드 자동 변속기의 경우 1.5에서 2배 더 자주 오일을 교환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동 변속기는 파손되지 않으며 서비스 수명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어박스가 35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심한 태도는 앞바퀴가 미끄러졌을 때 뒷바퀴를 연결하는 전자클러치의 건강도 지켜준다. 서스펜션 비용은 운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요소는 처음에는 서비스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충격 흡수 장치는 5만에서 7만 킬로미터에서 누출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표준 예비 부품 대신 잘 알려진 브랜드의 정품이 아닌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만 킬로미터가 넘는 휠 베어링이 울부짖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동시에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앞스트럿의 베어링이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메커니즘의 삐걱거리는 소리는 후면 캘리퍼가 막힐 때 발생합니다. 이는 투싼의 독점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인은 자동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메커니즘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새로운 캘리퍼 어셈블리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5만 킬로미터마다 스테빌라이저 스트럿을 교체하는 것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사건처럼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고 투싼 구입을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불쾌한 놀라움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보호하려면 DCT 상자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2리터 엔진, 특히 디젤 엔진이 장착된 버전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